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인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모시고 일본의 사례 등 어떤 정석들이 있는지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 소멸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한참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그랬죠.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 개념도 일본에서 도입이 됐죠. 네. 일본에서 이런 정책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생활 인구라고 이제 법에도 들어왔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관계 인구 정책을 시작했던 게 이제 2018년 당시 이제 아베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3년 동안 20년까지 아주 국가 주도로 적극적으로 했어요. 이 관계 인구 정책을 시작한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주 인구 또는 상주 인구를 늘리는 데 목표를 두었는데, 그렇게 지방으로 옮겨와서 사는 사람들이 느는데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지방에 와서 살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큰 이 중간쯤에 있는 관계 인구를 오히려 늘리자. 이게 이제 일본의 관계 인구 정책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이렇게 일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교류 인구가 있고,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상주 인구 또는 정주 인구가 있는데, 관계 인구는 몸은 뭐 대도시에 있는데 지방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애정이 있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은 방문하고 싶어 하고, 또 그 지방의 특산물을 구매하고 그 지방의 스포츠 구단을 응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관계 인구거든요. 3년 동안 국가가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본의 100개가 넘는 지방 정부들을 지원했습니다. 네. 현재 일본 기시다 정부에서도 관계 인구 정책이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열심히 관계 인구 지원 사업을 했는데, 기시다 수상 들어오면서 2021년에 중단됩니다. 그 중단된 이유는 이런 거예요. 국가가 재정을 들여서 관계 인구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만큼의 명확한 성과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이유로 중단을 했죠. 저희가 작년에 일본 방문하면서 이 관계 인구 쪽에 열심히 연구도 하고, 또 일본의 여러 지역의 관계 인구를 소개하는 그런 잡지도 발간하는 이 소토코토라고 하는 그 잡지사의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관계 인구 전문가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조치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이런 거예요. 관계 인구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장에서 어떤 제품들이 돈 들인 만큼 따박따박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해야 될 정책인데, 그렇게 단기간의 성과를 이유로 중단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 네, 우리나라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에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여행 간 뒤에 매력을 느껴 오래 머물도록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상주 인구, 정주 인구로 오질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책은 지역에 이렇게 자주 오고 가거나 또는 일 때문에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이런 생활 인구에 좀 주목하자, 이런 거죠. 제가 재작년에 로컬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이제 찾은 좋은 답이, 저는 체류형 로컬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오고 가는 이런 그 여행이 아니라 한 곳에 체류하면서 머물러 보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베이비 부모들처럼 이미 정년 은퇴한 분들은 로컬 한 달 살이 강추드리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쭉 로컬에서 머무는 게 어려운 분들은 도시에서 뭐 5일 일하고 이틀은 로컬에서 머물러 보고, 또는 뭐 4일 도시에서 3일은 또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살아보는 것, 이런 것들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5도 2촌을 말씀하셨는데 네. 2촌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빈집 활용 같은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오는, 또는 뭐 지방 중소도시로 내려오는 청년들도 가장 어려운 점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빈집은 많은데 살 집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도 2촌, 4도 3촌 또는 뭐 일주일 살이, 한 달 살이 하는 분들을 우리 로컬이 적극적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이걸 5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컬로 인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로컬이 뭘 준비해야 되는가 많겠지만 크게 5가지. 첫째는 일자리, 그다음에 살자리, 그리고 편리한 대중교통망,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망, 그리고 지방 정부의 행정이 과거의 개발 시대 행정이 아니라 섬세하게 사람들을 돌보는 돌봄 행정. 이 5가지를 저는 5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자리죠. 이 살자리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 첫째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류형 로컬 여행을 오거나 한 달 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들이 머물 곳을 찾아라 이러지 말고, 가능하다면 저는 지방 정부가 뭐 시군 단위로 뭐 100채, 200채 정도의 이런 스테이를 확보해 놓고 우리 시에 우리 군에 와서 한 달씩 또는 뭐 6개월 또는 1년을 사십시오. 우리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살 곳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로컬에 와서 이렇게 체류해 보고 로컬의 맛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제도 있고요. 에스토니아 같은 데서도 전자시민권 발급 등의 정책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요즘에 일본이 아주 참 우리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고 일본은 2008년부터 이제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에 기부하는 분들에게 그 전자주민증을 발급해주고 그 블록체인 기반의 NFT라고 하죠. 그 대체 불가한 토큰이라고 하는데, 또는 뭐 그 DAO 그 탈중앙 자율 조직,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에 직접 들어와서 살지 않아도 에스토니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에스토니아와 경제 활동을 하게 한 거죠. 외국인이. 그러니까 네.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음. 지금은 이런 방법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이중 주민등록제를 도입하면 안 될까요? 지금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이중 주소제라고 해요. 또는 뭐 네. 복수 주소제. 우리는 주소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한 곳에 하죠. 그런데 이제 생활인구 또는 관계인구가, 우리 집은 나는 뭐 서울인데 나는 뭐 사도 삼촌 올해는 예를 들어서 강릉에 가서 좀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강릉에도 내가 제2의 주소를 갖는 거죠. 그럼 강릉시는 그렇게 2개의 주소를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강릉 시민처럼 우대해드리고 혜택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뭐 지방 소멸 위기가 뭐 따박따박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이거를 막기 위한 정책을 가장 최우선에 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